자,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3단원 마무리 문제. 자, 13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반비례 관계의 그래프이다. 색칠한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자, 이게 반비례 그래프인데 이 반비례 그래프의 비례상수 a는 xy로 구하잖아요. 자, 그런데 요 그래프 위에 있는 점, 요 점에서 보면 지금 요 직사각형인지 넓이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요 점에서 보면은 x 값이 얼마인지 y 값이 얼마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x 값과 y 값을 곱한 것이 얼마인지는 알 수 있어요. 얼마냐면 8이죠. 8. 그러니까 얼마인지 모르지만 x와 y를 곱한 것이 8이니까 색칠한 직사각형의 넓이는 8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넓이는 8이 나오는데 사실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아무런 점이나 선택을 해서 이렇게 직사각형을 만들어 보면 전부 다 8이 나오게 돼 있어요. 전부 다.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이렇게 생각하면. 자, 13번의 답은 8입니다. 14번입니다. 자, 정비례 관계와 반비례 관계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수 A 값을 구하라. 자, 일단 요 점의 y좌표가 얼마인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 정비례 그래프의 식이 y는 2x니까 x에다가 4를 대입하면 y 값이 얼마인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x에다 4를 집어넣으면 y는 8이 나오죠. 자, 그러면 요 점의 x좌표가 4고 y가 8이니까 반비례 그래프도 이 점을 지나잖아요. 따라서 반비례 그래프에서 a는 xy니까 x에다가 4를 대입하고 y에다가 8을 대입하면 되겠죠. 따라서 a 값은 32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번의 답은 32. 15번 문제입니다. 길이가 30cm인 양초에 불을 붙여 양초의 길이가 18cm가 될 때 불을 끄려고 한다. 양초의 길이가 1분에 0.6cm씩 줄어든다고 할 때 불을 붙인 지 몇 분 후에 불을 꺼야 하는가. 이제 문제를 잘 생각해 봐요. 처음에 양초 길이가 30cm입니다. 근데 양초의 길이가 18cm가 돼야 돼요. 그러면 얼마가 탄 거예요? 그렇죠. 12cm가 탄 거죠. 12cm. 그러면 양초가 12cm만큼 탔을 때 불을 끄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양초가 1분에 0.6cm씩 줄어드니까 12cm 타려면 12를 0.6으로 나누면 되겠죠. 12를. 그래서 12 나누기 0.6은 6분의 120이나 마찬가지니까 20, 다시 말해서 20분 후가 되겠습니다. 20분 후. 그러니까 4번이 답이 되겠네요. 됐죠? 자, 16번 문제입니다. 좌표 평면 위의 4점에 대하여 답하시오. 자, 1. 4점을 좌표 평면에 각각 나타내시오. 자, A점 마이너스 1,4니까 A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B점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3, 4분면에 있는 요점 B가 되겠습니다. C점 3, 마이너스 1이니까 4, 4분면에 있는 요점이 되겠습니다. C. 그리고 D는 3,2니까 요점이 되겠네요. D. 자, 그러면 이 4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 넓이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 사각형으로 만들어 보면 이건 어떤 사각형인가요? 그렇죠. 사다리꼴이죠. 사다리꼴. 자, 사다리꼴의 넓이는 2분의 1 가로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죠. 따라서 사각형의 넓이는 이렇게 되죠. 윗변 더하기 아랫변, 윗변이 3, 아랫변이 5 곱하기 높이 4 나누기 2 해서 8, 4, 30이니까 1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의 답은 16이 답이 되겠죠. 자, 16번 문제는 좌표를 나타내고 연결해서 도형을 만든 다음에 그 도형이 사각형이면 어떤 사각형인지
넓이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입니다. 반비례 관계의 그래프 위에 있는 점 중에서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은 이 비례상수랑 관련되어 있는 점이에요. x값, y값이 지금 반비례인 경우에는 반비례 비례상수는 a는 xy인데 지금 비례상수가 1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a값이 10이라는 얘기인데 이 10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냐면 x좌표와 y좌표 값을 곱했을 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것들이 모두 정수인 그런 점들을 물어본 거니까 10의 약수와 관련되어 있죠. 따라서 일단 10이 있겠죠. 10 곱하면 10 나오죠. 또 2, 5가 있겠고 또 5, 2가 있겠죠. 5, 2가 있고 11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의 부호를 다 바꿔도 10이 나오니까 이것들 그래서 전부 8개가 되겠죠. 그 답은 8입니다. 8개. 자, 17번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18번째입니다. 경민이가 빈 욕조에 1분에 9리터씩 나오도록 수도를 틀었더니 물을 가득 채우는데 20분이 걸렸다. 1분에 X리터씩 나오도록 수도를 틀어 이 욕조에 물을 가득 채우는데 걸리는 시간을 Y분이라 하자. 자, 일단 보세요. 빈 욕조에 1분에 9리터씩 나오도록 틀었더니 물을 가득 채우는데 20분이 걸렸다. 그러면은 이 욕조의 그 전체 받았을 때 물의 양을 알 수가 있죠. 180이죠. 180. 따라서 이거는 뭐 반비례 관계니까 많이 나오도록 하면 채우는데 걸린 시간이 짧아지고 적게 나오도록 하면 채우는데 걸린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거 반비례죠. 따라서 반비례 그래프니까 y는 x분의 180이 되겠어요. 그럼 1분에 6리터씩 나오도록 수도를 틀면 욕조에 물을 가득 채우는데 몇 분이 걸리냐? 6리터니까 1분에 6리터. 그러면 x 대신에 6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면 30분이 나오죠. 30분. 그래서 18분의 답은 30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교과서 문제 마지막 문제고요. 창의적 사고력 문제는 아직 4문제 남았어요. 자, 19번 문제입니다. 6km 떨어진 그 학교까지 가는데 진수는 자전거를 타고 가요. 진수는. 그리고 영서는 걸어갑니다. 밑에 그래프는 자전거 타고 갈 때의 속력. 그 진수는 3분에 1200m를 가고 영서는 걸어서 3분 동안 240m를 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자, 영서는 3분 동안 240m를 걷는다. 그러면 영서는 1분 동안 걷는 속도는 뭐예요? 그러면 1분 동안에 3분 동안에 240m 걸으면 1분 동안에는 그렇죠? 80m를 걷죠. 80m. 그러면 영서가 학교까지 가는 시간, 영서는 집에서 6km 떨어졌어요. 6km. 이거를 여기 지금 속력 단위가 미터니까 6km를 미터로 고치면 6000m죠. 그러니까 6000m를 80m의 속력으로 가는 거니까 6000m를 80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따라서 75분이 걸립니다. 6000 나누기 80에서 75분. 자, 그리고 진수는 자전거로 3분 동안 1200m를 가죠. 그러면 진수의 자전거 속도는 1200m를 3으로 나누면 1분 동안 400m를 갑니다. 그러면 영서가 학교까지 가는 진수가 학교까지 가는 시간은 6000을 400으로 나누면 15분 걸리죠. 따라서 진수가 도착하고 난 다음에 영서가 몇 분 뒤에 도착하냐면 60분 뒤에 도착하죠. 75분 걸리니까. 따라서 60분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잘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교과서 문제는 다 풀어봤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 4개 정도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자, 오른쪽 그림에서 y는 ax의 그래프가 삼각형 AOB의 넓이를 2등분할 때 그러니까 이 빨간색 정비례 그래프가 그 삼각형 AOB의 넓이를 2등분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a의 값을 구하라. 자, 이 비례상수 a의 값은 구할 수 있을 어떤 힌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자, 일단 이 선분 AB와 그 정비례 그래프가 만난 요 점, 자, 요 점을 일단 C라 하고 이 C의 X좌표를 P라 하고 만든 거예요, 그냥. 그리고 Y좌표를 Q라 해봅니다. 자, 그리고 삼각형 AOB의 넓이를 한번 계산해 볼 거예요. 자, 삼각형 AOB의 넓이는 지금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밑변의 길이 알려졌고 10, 그리고 높이가 8이니까 10 곱하기 8 나누기니까 40이 나오죠. 그런데 이 빨간색 정비례 그래프가 이 삼각형 AOB의 넓이를 2등분했다. 2등분했다는 얘기는 반으로 나눠줬다는 얘기니까, 자, 그러면 삼각형 COB의 넓이는 알 수 있죠? COB의 넓이 일단 40의 반이니까 20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구하냐면은 이 삼각형 COB의 밑변의 길이는 10이고 높이가 Q죠. Q. 요 C의 Y좌표, 이게 높이죠. Q. 그래서 이것이 20이 나와야 되니까 Q는 4가 되겠죠. 4.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삼각형 AOC의 넓이도 20인데 이건 어떻게 계산하냐면 밑변의 길이 8과 높이 P, C좌표의 그 X, C좌표 X좌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20이 나와야 되니까 P는 5가 나오죠. 자, 그래서 P 값이 5고 Q 값이 5인데 3대 이 y는 ax, 요 a 비례상수는 x분의 y잖아요. 따라서 x가 지금 알 수 있는 게 c점 가지고 하면 되죠. c의 p 값을 알고 q 값을 아니까 결국 p분의 q니까 p가 5, q가 4니까 5분의 4가 되겠죠. 따라서 a의 값은 5분의 4다. 좀 어려운 문제인데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잘 활용하면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y는 x분의 a의 그래프가 점 2,2분의 15를 지난다. 이 반비례 그래프죠. 그래프의 점 중에서 x좌표와 y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 반비례 그래프인 경우는 그 좌표가 모두 정수일 가능성이 좀 없어요. 왜냐하면 나눠지는 거기 때문에 그 비례상수의 약수인 경우에는 나눠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안 나눠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정수가 되는 거, 그걸 이제 알아보라는 거예요. 자, 일단 이 반비례 그래프의 비례상수는 xy잖아요. xy인데 여기 지금 비례상수를 알 수 있는 xy가 여기 있습니다. 좌표 문제도 주어졌지만, 그래서 x가 2고 y가 2분의 15니까 2 곱하기 2분의 15에서 15가 나오죠. 자, 그러면 x와 y를 곱해 가지고 15가 나왔다. 그런데 모두 정수인 것, x, y 좌표가 모두 정수인 것을 구하려면은 15의 약수에 해당되는 것을 가지고 만들면 돼요. 순서상을. 그럼 15의 약수는 뭐가 있죠? 1, 3, 5, 15니까 일단 1, 15가 있겠고, 곱해서 15 나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 3, 5가 있고, 5, 3이 있고, 그 다음에 15, 1이 있겠죠. 그리고 마이너스도 둘 다 붙여주면 역시 15가 나오는 거니까 마이너스 붙인 거, 그 전부
8개가 돼요. 8개. 그러니까 답은 8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휴대전화에서 어떤 자료를 내려받는데 걸리는 시간 x초와 내려받는 속도 y 메가바이트 초 사이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자료를 내려받는데 12초가 걸렸다. 자료를 내려받는 속도를 구하시오. 이 자료를 내려받는데 걸린 시간 이게 x예요. x. 그리고 자료를 내려받는 속도는 y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지난번에 우리 시험 볼 때도 그 반비례 그래프를 관계식 구할 때 그래프가 정확하게 x, y를 구분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바로 요 점을 이용하면 되겠죠. 요 점의 x 값이 10이고 y는 5니까 이 반비례 그래프의 비례상수 xy에서 x는 10, y가 5니까 50이 나오죠. 50. 그래서 이 반비례 그래프의 식이 y는 x분의 50이 됩니다. 자, 그런데 자료를 내려봤는데 12초가 걸렸다고 그랬으니까 x가 10이라는 얘기예요. x가 12. 그래서 x에다가 12를 대입하면 12분의 50이 돼서 이것을 계산하면 그것이 바로 내려받는 속도가 되는 거죠. 따라서 약분하면은 6분의 25 메가바이트 퍼 초에서 자료를 내려받는 속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반비례 그래프를 이용해서 관계식을 만든 다음에 주어진 조건을 활용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그림을 잘 보면 지난번에 그 시험 봤던 거랑 비슷한 문제 아니에요? 그죠? 좌표 두 개를 알려주고 미지수를 구해서 그것의 합을 구하는 문제. 자, 일단 이 정비례 그래프는 일단 비례상수가 x분의 y죠. 그래서 일단 이 알려져 있는 좌표 어디 있죠? 바로 요 점의 x 값이 마이너스 3이고 y가 4니까 이거를 여기다 대입하는 거예요. x에다 마이너스 3, y에다 4를 대입해서 a 값이 마이너스 3분의 4가 나오니까 이 빨간색 정비례 그래프의 식은 y는 마이너스 3분의 4x가 되겠죠. 자, 그런데 요 점의 x 값이 b죠. x 좌표가 b고 y 좌표가 마이너스 1이니까 y 값이 마찬가지로 이것을 여기다 대입해 주는 거예요. 대입해 주면은 y에다가 마이너스 1 넣어주고 x에다가 b를 넣어주면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b는 4분의 3이 되겠네요. 4분의 3. 자, 그래서 a 구했고 b 구했으니까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3분의 4 더하기 4분의 3. 자, 12로 통분이 되니까 마이너스 12분의 16 더하기 12분의 9가 돼서 마이너스 12분의 7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2분의 7이 답이 되겠죠. 자, 뭐 그렇게 복잡한 문제는 아닌데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문제의 답은 마이너스 12분의 7이고요. 이제 다 됐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1단원부터 그 2단원, 3단원의 그 개념을 그 정리할 수 있는 동영상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등교하게 되면 이제 그 주가 방학 주간인데 그때는 2단원 평가했던 거 그리고 얼마 전에 봤던 3단원 평가했던 그 문제를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